이제 오늘 운영위를 보면서 사실 이따 뒤에 몇 가지 현안들은 저희가 이야기해두려고 모아놓긴 했는데 수사 거임이라는 탄핵 세부 사유를 신인규 변호사가 또 따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사권, 사면권, 거부권, 임명권과 관련된 내용도 요 청원 내용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만 제가 여쭤보면요. 아니, 임명권에 대해서 제가 뭐 거부권 많이 했으니까 임명권은 우리 헌법 78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한다. 공무단위권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방통위법에 비교섭단체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데에 대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안 했죠. 근데 왜 임명 안 합니까? 그럼 헌법 위에 있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죠. 헌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 호주 대사로 이종섭 씨를 임명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허용한 것입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은 재직 중일 때도 수사를 받으면은 직위를 면제하면서 대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 아예 퇴직한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출국 금지까지 되어 있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단 말이죠. 이런 임명권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사유가 쌓이고 쌓인다면 나중에 탄핵이 발의될 수 있겠죠. 전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사 거임에 대해서 전 하나의 꼭지들로 다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견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을 하십시오. 해명 안 하면서 본인이 옳다라고만 우기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적 지도자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원의 내용을 직접 써주신 권모 님께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수사 거임이라는 문제를 짚어주신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세부적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국회 탄핵 청원 동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집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다가 저희 중간중간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국회 탄핵 동의 청원이 어느 정도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각 숫자가 이렇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생방 중에 닉네임도 함께 호명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비폭력적으로 무도한 권력을 쓰러뜨리기 위한 최소한의 대중들의 그런 여러 가지 항의의 목소리를 3.5%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유권자 수로 3.5% 계산을 하면은 약 180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180만 명의 시민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폭력적으로 항의를 하면 윤석열 정권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뭐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권력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탄핵을 맞이했던 촛불 집회를 연상해 봐도 그때 얼마나 평화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섰습니까? 전 이번에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3.5%의 법칙에 따라서 180만 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온라인으로도 한 300만 명 정도 내지는 뭐 더 욕심을 낸다면 한 500만 명까지 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도 국민들의 민의가 좀 통일이 되면서 하나로 모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3.5% 법칙에 따라서 이번 이 온라인 청원은 전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들이 막 몸풀게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엄정한 경고장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좀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전히 뭐 이제 이 청원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뭐 찾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제 포털에도 나와 있고 뭐 구글링을 해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돌아온 탕자님과 데이지님께서 83만 7,532명이라고 현 시각 알려주셨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벌써 2,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만에 2,000명이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기사는 보셨을 겁니다. 탄핵 청원은 인기 투표의 일종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내 선거에서 이미 정부 탄핵을 노래 부르듯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포 마케팅이자 아마도 지난주 주말에 뭐 천목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한동훈 캠프에 있는 분들 중에 모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특정 정파에 소속된 분들이 모여서 이 탄핵 청원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기투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인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게 다 인기 위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국민의 민심을 읽겠다고 나온 분 아닙니까?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왜 정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왜 출마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 본인의 말을 제가 익명 그대로 믿어드린다면은 본인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뭐 중수청 얘기해야 돼요? 그게 뭐 중앙수사청입니까? 뭐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띠면서 뭔가 민심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민심 그대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왜곡된 아주 또 국민의힘의 색채가 가미된 색안경을 끼고 이 사안을 또 바라본다면은 말로는 민심을 떠돌지만 행동은 민심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왜 정치를 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저만 이해 못하면 다행인데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미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라는 거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지난 총선 때 범야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줬습니다. 그때의 패장이 바로 그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입이 잘 살아있네요. 아주 둥둥 잘 떠다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개월 좀 넘은 상황에서 나와서 염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러니까 총선을 패배했다는 거는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와 동의를 할 텐데 2개월 만에 이 탄핵 동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80만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인기 투표다. 이거를 글쎄 이해를 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고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후보가 몸담았던 윤석열 정부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거든요.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상당히 뭐 어떤 면에서는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그 피를 흘려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국민들이 지내왔거든요. 그 고열을 정치인들이 짜먹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이 정권의 2인자가 마치 국민들을 조롱하듯이 그래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해봐. 그 인기투표에 불과해. 아니 그거 뭐 좌파들의 선동이야. 이따위 소리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아픔을 표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 노력을 폄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마치 까불듯이 저렇게 정치를 가볍게 보고 반성과 성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또 덤비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의 자유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렇게 정치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나 아니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나 이게 유익이 되겠는가? 전 거기에 대한 좀 관점을 숙고해 본다면은 전 한동훈 후보의 저런 얄팍하고 너무나도 그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식, 뭐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윤석열 정권의 사고방식 저 이런 걸로 가지고는 이 국면 저는 절대 돌파 못한다.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